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체크해보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또 AI 산업계 투자 네.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숫자가 이제 커지다 못해서 이제 뭐 몇 조라는 거는 거의 그냥 익숙한 숫자가 네. 돼버린 게 바로 이 AI 판인데요. 정말 이렇게 큰 숫자들이 오게 되는 어떤 구조가 무엇인지 오늘은 좀 그런 산업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에 저희가 이 방송에서도 클로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사람으로 쳤을 때 IQ를 100을 넘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네. 이 클로드가 최근에 아마존으로부터 엄청난 투자를 또 받았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 아마존에게 이 클로드를 만든 AI 스타트업 이름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인데 네. 엔트로픽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조 7천억 정도의 추가 투자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 투자니까 기존에도 이미 아마존이 투자를 했었거든요. 네. 누적 투자 금액이 지금까지 아마존에서 5조 4천억이고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말씀드린 3조 7천억 이번에 들어간 숫자가 아마존이 한 기업에게 한 역대 최대 투자 금액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만큼이나 이 회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 이 정도 하면 5조 4천억 정도 스타트업에 투자했으니까 스타트업을 인수한 거냐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네. 인수가 아니에요. 그냥 투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엔트로픽이라는 회사는 이 아마존 말고도 네. 다른 회사들에게 이미 투자를 많이 받았다라는 건데요. 이미 엔트로픽이 이제 5차례에 걸쳐서 벤처캐피탈에게 약 73억 달러 정도를 조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에 가장 많이 받아서 누적으로 아마존이 40억 달러 투자를 하긴 했지만 그 전에 이미 73억 달러를 이제 투자를 받은 거니까 정말 이 회사의 투자 금액은 엄청나다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뭐 그 외에도 최근에 이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에 예를 들면은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들도 다 투자를 한 것인데요. 네. 최근에 이 생성형 AI 회사들의 기업 가치가 거의 말이 안 되는 수준인데 이 챗GPT를 만든 오픈 AI의 기업 가치가 290억 달러 수준이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 네네. 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를 들어보면 엔트로픽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회사의 기업 가치도 180억 달러 그러니까 약 24조 원에 이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트로픽에 구글이 이미 투자를 했는데 5억 달러의 현금을 투입했고 앞으로도 15억 달러 뭐 더 투자한다라고 하니까 도대체 이 수조 원, 수십조 뭐 이 정도 되면은 도대체 이게 돈이 얼마큼 들어가는 건지에 대해서 감이 안 올 정도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인수를 한 것도 아니고 투자를 했는데 네. 이렇게까지 인수도 아닌 상황에서 금액을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 금액이면 말이 되냐 합리적이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산업 구조를 생각해 보면 어쩔 수 없이 지금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네. 그 정도 금액을 넣더라도 아마존 입장에서는 손해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 생성형 AI가 최근에 미치는 영향이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네네. 바로 클라우드 자체 점유율에 실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원래 아마존은 약간 압도적인 이 클라우드 1위 사업자였어요. 그래서 AWS라고 하는 것을 보유하고 있죠. 뒤늦게 들어온 게 어떻게 보면 구글 클라우드랑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나오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이 애저의 클라우드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2018년 4분기만 해도 15%대였는데 이게 계속 이제 올라가서 지금은 거의 24%까지 올라갔고요. 반대로 이 아마존의 애저 같은 아마존의 AWS 같은 경우에는 네네. 2018년 4분기에는 약 35% 정도까지 됐던 게 이게 조금씩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31%까지 내려갔고 중요한 거는 그 하락세가 우리가 말하는 이 생성 AI 붐이 일기 시작한 2022년부터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20%대로 올라갔고 그리고 이 애저 그러니까 아마존의 AWS는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네. 저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아주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오픈 AI의 챗 GPT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했잖아요. 그렇죠. 투자를 하고 나서 결국에는 이 챗 GPT라는 녀석도 온라인에서 돌아가는 거니까 이 클라우드 기반에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클라우드를 어디 걸 쓸 거냐?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씁니다. 그러니까는 전 세계 사람들이 챗GPT를 많이 쓸수록 또 기업에서 이 GPT 솔루션을 쓸수록 자연스럽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의 점유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아마존 입장에서는 아마존의 클라우드에 분명히 챗GPT 같은 이런 언어 모델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이 아마존 둘 다 지금 거의 대부분에 나와 있는 오픈소스 모델을 다 탑재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 챗 GPT, GPT-4 같은 경우는 아마존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1등인 게 없으니까 아마존 입장에서는 성능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지금 엔트로픽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 오픈 AI의 창립자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이고 네. 최근에 이제 기술력 같은 경우에도 벤치마크 결과들에서 이제 GPT-4를 넘어선다라는 정량적, 정성적 평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마존 입장에서는 지금 저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의 이 조합을 네. 우리가 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제일 강력한 곳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투자금 모두가 예를 들어서 이 아마존이 그럼 다 그 돈을 줘가지고 그거를 갖고 이제 엔트로픽이 그걸 다 쓰는 거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산업 구조가 좀 특이한 게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결국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이 투자를 하면 그 투자를 갖고 이 클로드도 분명히 온라인에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써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 걸 쓸까요? 글쎄요. 아무리 생각해보면 상당히 심플하게 아마존 거를 그렇죠. 쓰겠죠. 바로 그렇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데 투자할 때 어떤 조건들이 들어가냐면 아마존이 이렇게 투자를 해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이제 그 비용의 일부는 예를 들어서 우리 클라우드 사용권을 주겠다라든지 네네. 아니면 결국에는 다시 돈이 돌아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존 입장에서는 이 돈을 투자했지만 또 이 사용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또 이 클로드를 많이 쓰고 또 어떻게 보면은 클로드를 만든 엔트로피가 그 안에서 연구를 많이 할수록 자연스럽게 AWS를 또 다시 쓰게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의 좀 금액의 회수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부분에서의 좀 포인트가 있고 또 한 가지 재밌는 부분인데 그건 조금 이따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또 관련한 투자 소식을 알아봤는데 그러면 또 반대로 다른 기업도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랑 오픈 AI가 주말 중에 이제 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얘기하면서 이제 정말 말씀 주신 대로 조단위는 그냥 우스운 것 같아요. 네. 135조를 투자해서 슈퍼컴퓨터랑 데이터 센터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하던데 이거는 또 왜 만드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일단 숫자를 좀 말해야지 우리가 임팩트가 오니까 마이크로소프트랑 오픈 AI가 1,000억 달러, 그러니까는 우리 돈으로 한 135조 정도의 초대형 슈퍼컴퓨터 및 데이터 센터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아까 뭐 10조도 좀 놀라운 숫자인데 130, 모르겠습니다. 이게 감이 없어요. 그냥 이제 우리가 숫자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로 뭐 하는 거냐? 수백만 개의 프로세서로 구성되어 있는 서버용 슈퍼컴퓨터를 구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내에 뭐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겠다라는 건데요. 이게 지금 필요한 이유를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생성형 AI가 정말 엄청나게 핫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표현하면 좀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비효율의 끝판왕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은 사람은 사람의 뇌를 돌릴 때 솔직히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밥 한 그릇 먹거나 아니면 커피 한 잔 먹으면 그럼 이제 뇌가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뇌가 이제 우리 인간이 일반적인 어떤 컴퓨터보다 제일 잘하는 게 무엇일까? 라고 하면은 강화학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강화학습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모르는 거를 기존에 알고 있는 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좀 더 상상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지금 이 IT에서 돌아가는 걸 보고 이 흐름이 경제적인 전체적인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이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있는 지식에서 있지 않은 지식을 통해서 증강을 하거나 그거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이른바 강화학습이라고 볼 수 있단 네네.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 클라우드한테 시키려면 AI한테 시키려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와 그리고 엄청나게 큰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모든 AI의 목표가 일반 인공지능, AGI라고 하죠. 결국 사람하고 비슷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건데 그렇다면 이러한 강화학습이나 추론 능력이나 이런 증강하는 능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느냐? 엄청나게 큰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런 스타게이트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5단계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 DM 인포메이션이나 여러 이제 미국에 있는 전문 매체들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네. 6년에 걸쳐서 미국에 건설을 하고 빠르면 2028년에 이걸 기반으로 한 뭐 서비스를 하겠다. 그래서 2030년까지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또 이렇게 되면은 이 엄청난 컴퓨터를 돌리려면 전기도 말이 안 되는 수준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뭐 전력을 만드는 곳들이나 이런 것들의 이게 주가들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최대 5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이게 얼마나 이제 전기가 많이 드는지를 제가 최근에 좀 경험했던 게 국내 모 통신사에서 실제 이 그 엔비디아의 GPU 있잖아요. 결국 이거를 다 돌리면 GPU가 필요하니까 H백을 여러 대를 샀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실제 서울에 있는 한 데이터 센터에서 돌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인 그 컴퓨터 서버랑 다르게 몇 대 맞는데 일단 열이 엄청나요. 발열이 엄청나서 그 네. 서버실에 있는 나머지 컴퓨터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놓고도 예를 들면 이미 H백을 막 40대 정도 사놨는데 한 대여섯 대만 꼽아도 그 정도니까 이거 40대 어떻게 꼽냐라는 것 때문에 지금 못 꼽고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전력량을 엄청 쓰다 보니까 이거 40 다 꼽으면 자칫 잘못하면 이거 그 지역이 정전 난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에는 이 데이터 센터에 GPU가 있더라도 이거를 어디에 어떤 식으로 설치하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아예 미국의 한 땅에다가 넓게 완전히 전력과 상관없는 것을 완전히 섬처럼 이런 짓는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럼 이 비용의 이 구조가 어떻게 쓰이느냐, 이 수백, 100조가 넘는 금액이 어떻게 쓰이느냐라고 할 때 이 금액의 거의 절반이 결국에 또 반도체 서버 칩 사는데 돈이 든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중간에 좀 힌트를 주신 것 같은데 클라우드 간 이렇게 좀 경쟁이 벌어지게 된다면 결국에 또 수혜주는 엔비디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실제로 이제 최근에 있었던 GTC에서도 이 엔비디아의 업그레이드된 칩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지금 거의 모든 빅테크들이 줄 서 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 트위터 X에다가 약간 좀 비난적이거나 좀 안 좋은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론 머스크조차도 이 GTC에서 이 새로운 칩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우리는 엔비디아의 그 엄청난 그 기술력에 리스펙을 한다라든지 그런 식의 말을 쓰기도 했고 또 네. 이제 오픈 AI의 샘 알트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에 새로 나오는 칩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 그게 있어야 지난번에 여기서 얘기했던 소라 그러니까 이 텍스트 투 영상 만드는 거 거기에도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엔비디아는 계속 지금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지금 이 슈퍼컴퓨터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의 슈퍼컴퓨터를 만들 때 이 프로젝트 역시도 엔비디아의 AI 칩을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좀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는 엔비디아 칩이 빠진다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악재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엔비디아의 독주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퀘스천 마크가 생길 수 있다. 근데 그러더라도 최소 1, 2년 이상은 엔비디아 말고 솔직히 대안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면 이렇게 계속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고 거기에 AI 칩이 들어갈 때 언제까지 엔비디아에 손을 펼 것이냐라는 것들이 걱정이 될 것이고 당연히 거기서 제일 걱정되는 건 아마존이죠. 왜냐하면은 아마존이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죠. 왜냐하면 둘 다 결국에 지금 보신 것처럼 뭐 100조 넘는 금액을 쓰더라도 거기서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건 엔비디아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AWS, 아마존도 그렇고 둘 다 자체 칩을 만들고 있어요. 자체 칩을. 근데 자체 칩을 만들 때 생각을 해보면 그 칩을 누군가가 써줘야 되잖아요. 실제로 이제 작년 11월 29일에 이 아마존 웹서비스 AWS의 최고 경영자가 본인들의 행사인 리인벤트에 나와서 우리도 이제는 자체 이 칩을 만들었다. AI 칩을 만들었고 그거를 이제 이 AWS에서 쓸 거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럼 이거를 누군가 테스트해주고 써줘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써줄까요, 이거를? 글쎄요. 또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써주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이 엔비디아의 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잘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예를 들면 AWS가 조금 할인을 해줄 테니까 네. 그 칩을 써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렇다고 절반 90%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1, 20% 깎아준다고 그러면 내가 개발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은 엔비디아 건데 내가 굳이 왜 그런 실험이나 모험을 해야 되고 싫어할 거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이제 대표자 입장에서도 그거를 쓸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아마존이 투자해준 회사에게 아마존이 투자를 하면서
야, 우리가 투자해주는 조건으로 너네가 클라우드 어차피 써야 되니까 우리 거 쓰고 또 테스트로 우리 칩 좀 써줘라. 라고 하면 당연히 투자받는 쓰겠죠. 입장에서는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트로피에게 이 아마존이 투자한 거를 단순히 그냥 투자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의 확장의 관점으로 보면 결국엔 지금 뭐예요? 이 챗 GPT만큼이나 능력이 좋은 이 클로드를 이제 더 확장시키고 연구할 때 자연스럽게 아마존의 칩을 이제 가지고 연구하는 그림이 나오게 돼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들이 지금에 있는 기술 격차를 아주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제일 잘하고 있는 엔트로피와 함께 조금 줄이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AWS가 향후에는 이걸 장기적으로 본인들의 칩을 바꾸고 튜닝할 확률이 계속 높아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엔비디아의 독주를 좀 말리기는 좀 어렵다. 결국에는 엔비디아에 줄 서 있는 것보단 낫기 때문에 본인들이 만드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빅테크들이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이제 본인들의 생태계를 조금씩 구축하려고 그런 투자들이 좀 이뤄졌던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좀 엔비디아가 견고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좀 양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투자 흐름들을 보시면서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사실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지만 GTC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엔비디아 CEO 이제 젠슨 황 발표가 좀 있었잖아요. 네.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좀 핵심이었을까요? 일단 엔비디아의 젠슨 황의 발표는 정말 길어요. 왜냐하면 보통 기조연설 다른 분들 하면 1, 20분 하는데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혼자 기조연설 2시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자 간담회 1시간 하고 이렇습니다. 네. 근데 좀 크게 이제 3가지 정도를 하면 결국에는 AI가 일상으로 온다라고 하는 AI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요. 두 번째는 옴니버스라는 이제 디지털 트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로봇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든 지금 로봇에 대한 산업이 들어가는 이 크게 3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먼저 AI 쪽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AI 쪽은 말씀드렸던 이 GPU 새로운 칩에 대한 얘기예요. 블랙웰이라는 칩이고 이게 이제 기존의 H100보다 사이즈는 2배 정도 커졌는데 성능은 최대 30배까지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 있어요. 그럼 기존에도 이제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30배 좋아진다 보니까 당연히 더 줄 수밖에 없고요. 전력에 대해서는 효율성을 4배 정도 키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어떠한 것을 쓸 때 기존보다 전력을 4분의 1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성능에서.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현재의 GPU 흐름에도 맞기 때문에 당연히 다 줄 서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게 나오게 됐을 때 성능은 나온 후에 조금 지켜봐야 된다는 이야기도 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옴니버스라고 언급을 주셨는데 옴니버스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뭐 디지털 트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디지털 트윈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면에서 이 옴니버스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일종의 시뮬레이션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시뮬레이션을 어떤 식으로 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 예를 들면은 현장의 공장에서 지금 계속 공장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공정이라고 표현하죠. 이 A랑 B의 순서를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 효율성이 날 것 같아요. 근데 공장을 지금 딱 멈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문제가 생기고 그죠. 생산이 네. 멈추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실제로 해보고 싶어도 할 수가 없거나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실험의 시간이 짧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이 옴니버스 같은 공간에다가 예를 들면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메타버스는 약간 게임의 느낌에 가깝다면 이 옴니버스는 현실을 그대로 시뮬레이션 하는 거거든요. 어디까지 시뮬레이션 하냐? 바람, 아니면 기후, 아니면 실제로 돌아가는 초까지 완벽하게 맞춰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 공장이 돌아가는 걸 똑같이 돌아가는 가상의 공간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럼 거기서 먼저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TV도 요즘에 생방송을 뭐 5분 전, 10분 전 이렇게 돌릴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런 네. 것처럼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기기를 예를 들면 가상이지만 멈춰놓고 그 안에서 이것저것 테스트를 한 다음에 실제로 괜찮은 형태가 나오면 오히려 현실을 바꾸는 이런 형태의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동작하고 이게 계속 AI를 통해서 똑똑해진다면 우리의 공장이나 공정의 산업에서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또 디자인 부분에서도 상당하다. 뭐 이런 말씀도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뮬레이션 관점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엔비디아가 정말 많은 생태계에서 큰 위력을 펼치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기업들은 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을지 짧게 좀 코멘트 주세요.
거예요. 네, 결국 포인트는 우리가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유튜브 나왔을 때 한동안 뭐 한국형 유튜브를 만들겠다라고 맞아요. 했다가 그런 데들은 냉정하게 말하면 다 없어지고 지금은 유튜브라고 하는 새로운 플랫폼 생태계를 잘 활용하는 곳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냉정하게 말하면 이 엔비디아는 지금 새로운 플랫폼의 그림이기 때문에 이 플랫폼에 우리가 어느 정도 올라타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아시는 대로 그래서 지금 우리 하이닉스라든지 그런 데들이 거기에 플랫폼에 올라타서 상당히 수익을 얻고 있죠.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엔비디아와 함께 하지만 향후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내부적인 R&D라든지 다른 기업을 모색하면서 생존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좀 현실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빅테크들의 투자 흐름 함께 짚어봤습니다. 소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닝 인사이트 시간이었고요.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